아주 간단한 수 같지만 알고 보면 신비로운 숫자. 모든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수이자 어떠한 다른 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 이런 특별한 수는 숫자에서 0을 제외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백과사전 기초수학에서는 숫자 1을 소개하는 데에만 200쪽을 쓸 정도로 그 정의를 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면 신비로운 숫자 1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숫자 1은 자연수 집합을 만든다. 1에 1을 차례로 더하면 2, 3, 4, 5 등 모든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즉, 1을 이용해 자연수라는 큰 집합을 만드는 것이다. 숫자 1의 역할은 19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주세페 페아노가 자연수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 제시한 페아노 공리기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1이 자연수라는 첫 번째 공리는 매우 당연하다. 또한 1의 다음수 2, 2의 다음수는 3인 것처럼 어떤 자연수 n 다음에는 자연수 n 플러스 1이 존재한다. 세 번째 공리에서는 어떤 자연수 n의 다음수인 n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 n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의 다음 자연수는 1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공리 역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3과 4, 그리고 그 다음 자연수인 4와 5가 다른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전의 4개의 공리를 만족하는 여러 집합 중 가장 작은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페아노 공리기에서 보듯 1은 자연수의 시작점이자 자연수 집합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티클이다. 즉, 1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1은 오늘날 시작과 존재를 의미하는 신비로운 수이다. 숫자 2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제일 먼저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가 사라질 것이다.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으로 움직이는 기계이다. 이진법이란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 수를 나타내는 진법이다. 7세기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0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1은 신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16세기 이진법은 단순하다는 이유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진법은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커다란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현대의 빛을 발했다. 이진법은 십진법보다 단순, 명확하고 표현도 간단해 기계화하기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가 들어오는 신호를 1로, 전기가 나가는 신호를 0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복잡한 신호라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아날로그는 연속으로 사물을 표시하지만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숫자를 이용해 표현한다.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는 복잡한 정보를 모두 0과 1이라는 두 가지 신호로만 간단하게 받는다.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진법인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숫자 3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즉,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차원이란 한 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의 개수이다. 0차원 점이 움직여 1차원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 2차원 면이 되고, 면이 움직여 3차원 입체가 되고, 입체가 움직여 4차원 초입체가 된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기준점으로부터 가로, 세로, 높이 방향의 세 수치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은 3차원이다. 그런데 인간은 3차원 세계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각 차원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체들은 자신보다 한 차원 낮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2차원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차원인 인간인 우리는 3차원, 즉 입체로 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그림과 같이 우리는 각각의 입체 도형을 볼 때 위, 옆, 앞, 어떤 위치에 보느냐에 따라 다른 평면 도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믿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눈과 뇌의 치밀한 협동으로 입체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숫자 3의 세계, 즉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더하기 3 곱하기 6 빼기 9 나누기 7은? 이 식에서 사칙연산 기호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학에서 사칙연산 기호가 없었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학의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사칙연산의 기호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13세기경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사노가 3 더하기 4를 3-4로 표기했다. 여기서 에뜨란 라틴어로 그리고란 뜻인데 에뜨를 빨리 쓰다 보니 지금과 같은 덧셈 기호 모양이 나왔다. 뺄셈 기호는 부족하다라는 뜻인 라틴어 마이너스의 약자 m을 흘려 쓰다가 만들어졌다. 또 다른 견해로는 포도주와 관련된 설이 있다. 과거 포도주를 파는 술통에 술이 줄어든 만큼 가로주를 표시했는데 이 모양을 본따 지금의 뺄셈 기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는 과잉이나 부족한 상태를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 수학적인 의미를 담지 못했다. 이에 16세기 위대한 수학자 프랑스와 비에트는 수학 기호로 정의하고 보급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기호는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오트레트가 1631년 그의 저서 수학의 열쇠에서 처음 사용했다. 원래 숫자가 모양을 곱셈 기호로 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덧셈 기호로 사용되고 있어 숫자가를 눕혀 지금의 곱셈 기호가 됐다. 나눗셈 기호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두 분수로 표시했다. 그러다 1659년 스위스 수학자 하인리히 란이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가로선과 분모와 분자를 표현하는 위아래 점으로 현재의 나눗셈 기호를 만들었다. 사칙연산 기호는 이렇게 모두 다른 시기와 유래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들은 모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단장 선거를 할 때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 칠판에 적을 때 어떻게 할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한문으로 발을 정자를 쓰는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 숫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5는 정말 중요한 수였다. 사람들은 셈을 할 때 5개로 끊어서 세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 손과 한 발에 각각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씩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한 숫자, 즉 로마 숫자는 숫자 5가 기준이 되었다. 14세기까지 로마 숫자는 로마 제국을 걸쳐 유럽 각지에서 사용됐다. 로마 숫자는 특정 수를 대입하고 이를 조합해 수를 나타내는데 1, 5, 10, 50, 100, 500, 1000을 배열해 수를 표기했다. 예를 들어 75라는 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로마 숫자 4와 6의 표기법은 오진법의 자취를 엿볼 수 있다. 숫자 5를 기준으로 다른 숫자가 왼쪽에 오면 뺄셈, 오른쪽에 오면 덧셈으로 되어 있다. 만약 손가락이 6개였다면 로마 숫자는 오진법이 아닌 육진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6은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러한 자신을 뺀 모든 약수의 합이 원래의 수가 되는 자연수를 완전수라고 부르고 관심을 가졌다. 완전수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풀리지 않은 호기심은 계속됐다. 그리스인들은 6, 28, 496, 8128이란 4개의 완전수를 발견했다.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여기에 나아가 원론 제9권의 마지막 정리인 360번 명제에서 짝수인 완전수를 만드는 놀라운 공식을 증명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에서 시작해 그 길이를 2배에 계속 더하는데 그 값이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더하는 것이다. 소수값이 나오면 직전에 더한 수와 소수값을 곱한다. 그러면 완전수가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이란 단위 길이에서 시작해 길이를 계속 2배로 더한다. 1 더하기 2. 합이 소수가 될 때까지 더하기 때문에 소수 3인 1 더하기 2의 값에서 멈춘다. 그리고 마지막 수가 2가 되므로 3과 2를 곱하면 그 곱은 완전수가 된다. 즉 짝수인 완전수 6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짝수인 완전수는 모두 이런 꼴로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오일러가 증명했다. 이러한 오일러의 증명을 통해 우리는 짝수 완전수는 모두 6 또는 28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
홀수 완전수는 존재할까? 홀수 완전수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 없는 수학의 미해결 문제 중 하나이다. 고대인들은 하늘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낮에는 하늘에 떠있는 7빛깔 무지개를, 밤에는 북두칠성의 7개의 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행복과 행운을 빌었다. 이때부터 숫자 7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주의 의미를 알려주는 신비한 수였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고대인. 그곳에는 1년 365일 언제나 7개로 이루어진 별이 있었다. 북두칠성은 고대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별이었으며 동시에 수많은 나그네들과 항해사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지표였다. 고대의 행성은 7개라고 믿어졌다. 만환경이 없었던 고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볼 때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우주는 완벽한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완벽한 우주에 있는 7개의 행성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각각 붙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일, 즉 일주일의 이름도 7개의 행성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서로 다른 7개의 행성의 신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이름은 7개의 행성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치료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우주의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숫자 8의 신비한 역사는 아르키메데스의 질문이 나온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르키메데스는 우주 전체를 모래로 가득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모래알갱이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을 생각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에 져서 모래알을 세는 사람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 아르키메데스가 다루고자 한 수는 매우 컸기 때문에 그는 우선 큰 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정해야 했다. 아르키메데스와 숫자 8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그는 큰 수를 10의 8승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그는 10의 8승을 첫 번째 수로 정하고 10의 8승 곱하기 10의 8승인 10의 16승을 두 번째 수라고 정했다. 이를 계속 반복해 10의 8승을 8번 곱한 10의 64승을 8번째 수라고 정했다. 그리고 이 8번째 수를 첫 번째 주기의 수로 부르기로 한 다음 다시 일을 단위로 이와 같은 곱셈을 하여 8번째 수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를 이용해 모래알로 우주 전체를 채울 경우 모래알의 개수는 8 곱하기 10의 63승을 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결국 아르키메데스의 큰 수는 10의 8승을 밑으로 하는 수이다. 억, 조, 경, 해, 자와 같은 큰 수를 부르는 단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르키메데스가 썼던 만의 만, 만의 만의 만, 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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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0.9999999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1일까? 놀랍게도 그 값은 1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 1 빼기 0.9는 0.1, 1 빼기 0.99는 0.01, 1 빼기 0.999는 0.001, 1 빼기 0.9999는 0.0001. 이러한 방식으로 식이 진행할수록 그 값은 0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0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0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수학의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정의는 바로 극한이다. 극한의 정의에 의하면 수열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계속해서 무한히 가까워질 때 수열의 값은 가까워지는 일정한 값이다. 즉, 1 빼기 순환소수 0.9의 값은 0에 무한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극한값을 0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소수 0.9와 1의 차이는 0이 되므로 순환소수 0.9는 1이다.